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앞에 세션들하고도 쭉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구축 방안 중에 하나의 영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얘기 나올 이제 키워드들은 역시나 이제 뭐 API, 그다음에 iPaaS,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소제목은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편의사항 좀 나눴고요. 이제 통합 기술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에자일 인티그레이션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레딧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레디니스에 대한 설명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통합 기술이 변화하는 방향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게 밑에 보면 이제 뭐 BMW의 이제 고객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이제 모든 기업들이 향후에는 계속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IT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트리거, 비즈니스 경쟁력을 이제 보장하는 하나의 툴로서 이제 IT가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인티그레이션이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 그렇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향후의 어떤 아키텍처 변화 같은 걸 얘기할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뭐 API 기반 등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서비스가 좀 더 잘게 민첩하게 이제 작은 단위로 잘라지고 뭐 등등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하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게더링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너무 많아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까지 이제 게더링을 해서 그걸로 뭔가 머신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까지 나오니까 정말 좋은 이제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것인가?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소스들이 나오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들이 신규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좀 더 민첩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하나의 축이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하나의 축인 인티그레이션 영역을, 그럼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 이제 에이자일 인티그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개발 패턴의 변화, 앞에서도 유사한 장표들이 좀 있었고요. 밑에 키워드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어떤 개발 패턴의 변화인데, 예를 들어서 API 기반으로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좀 더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데 그 서비스도 좀 더 유연하고 민첩한 구조를 가지는 어떤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져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인티그레이션하고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 많이 나왔죠. 컨테이너 기술, 참 유용한 기술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 기술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개발 패턴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할 때 보면 똑같은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역시나 인티그레이션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할 때 API를 사용할 것이고, 예전에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가벼운 표준화된 API를 사용한다라는 측면과 마이크로 서비스,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 100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던 고객들이 진짜로 100%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 비즈니스 도메인을 잘라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을 때 거의 10만 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말은 10만 개 간의 어떤 n-1승 정도의 이제 인티그레이션, 이 라인이 생긴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고려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CI/CD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인티그레이션 로직도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빨리 테스트해서 빨리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 기술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인티그레이션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에자일 인티그레이션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죠. 그런 어떤 디플로이 측면에서도 역시나
이 기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반 기술은 인프라는 이제 클라우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개발 패턴의 변화가 분명히 이제 인티그레이션 패턴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이 보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왔던 것들이 보면 어떻게 IT의 역사를 한마디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저는 통합이라고 봐요. 애플리케이션 통합, 데이터 통합, 뭐 인터페이스 통합, 정말로 많은 이제 의미의 어떤 통합들이 이제 계속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일단 시스템 통합이나 뭐 데이터 통합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런 이제 왼쪽들의 모습들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앙에 있는 허브를 하나 두고 얘를 통해서 표준화된 어떤 인터페이스, 표준화된 거버넌스 관리 체계를 가져가면서 시스템끼리 인티그레이션을 하도록 하자라는 방식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됐었죠. 근데 분명히 이제 한계점들은 있었어요. 많은 발전을 이뤄내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 성능이 떨어진다, 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된다 등등등. 그 다음에 표준화하기 참 너무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예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 등등의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IoT, 빅데이터 분석,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옵니다.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개수는 MSA를 적으면서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방식이 진짜 유효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하자. 그게 이제 가장 애질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측면에서 요즘은 이제 API가 굉장히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요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굳이 다 모든 걸 하나에 다 모아서 이제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한 곳에 인티그레이션을 구축하자라는 걸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이제 통합 기술의 어떤 변화일 것 같습니다. 에자일 인티그레이션이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무슨 특별한 하나의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고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자일 인티그레이션 적어놓은 것 같이. 뭐 민첩한 소프트웨어, 어질리티가 굉장히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방법론과 프랙티스를 적용한 인티그레이션 기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3필라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에자일 인티그레이션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핵심 역량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일 먼저 보면 분산된 통합과 이제 컨테이너 기술과 이제 API. 아무래도 API가 가장 좀 메인이 되겠지만 이제 구조 자체도 하나로 모으지 않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형태로 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축이라든지 뭐 디플로이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한 기술로 컨테이너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그다음에 API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어질리티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각각이 주는 이제 기대 효과들은 좀 밑에 보시면 있는 것 같아요. 분산되어 있는 인티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연성과 민첩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건 이제 ESB 안에서 뭘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제약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임팩트도 굉장히 클 수 있고. 근데 정말 1대1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 포인트에 가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수정하고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컨테이너가 가진 컨테이너 플랫폼들이 클라우드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줄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 다른 말로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줄 수 있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기술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다음에 API는 당연히 표준 기반이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특성상 외부에 노출하거나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도 있죠.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분산된 통합, 물론 이제 여기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문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통합되고 하나의 표준 체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중앙 집중화되지 않은 방식의 통합, 그러니까 통합이 필요한 곳에 구축을 하자라는 게 주요 메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인티그레이션 방안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책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표준 체계를 백날 잡아놔도 그 표준 체계를 벗어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시스템들, 특별한 프로토콜을 써야 되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 것이고 조직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다른 어떤 팔러시가 적용이 되는 인티그레이션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로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굉장히 이제 느리다,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하나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로 이제 중앙 집중화 시켜놓은 어떤 시스템들의 이제 속성상 굉장히 느리다. 비즈니스 어질리티는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에 유용한 측면들이 있다. 백엔드 시스템과 연계들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굉장히 어질리티가 높아야 되는 어떤 업무 영역들에는 이런 방식, 분산된 어떤 인티그레이션 방식을 도입해보는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잘 작동을 안 하는지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컨테이너 플랫폼이랑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특성상 굉장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하고 싶어하는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한 어떤 이제 서버 사이즈, 메모리 뭐 등등등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설치돼야 될 개발 시점에 내가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들 등이 있을 거고 DB는 뭐 있고 와스는 뭐가 필요하고 랭귀지는 뭐가 필요하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서버 사이즈, 리소스 자체도 저희가 선택을 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즉시 내가 원하는 개발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 빠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프로젝트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면 어질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운영 시점에 보면은 인티그레이션은 특성상 시기 특성을 좀 타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은 데는 뭐 이제 연말, 뭐 이제 월말, 뭔가 정산이 발생하는 시점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또 굉장히 좀 작아요. 이렇게 스케일 인아웃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튀는 어떤 트래픽이 트는 시점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자동으로 뭐 시스템이 인지를 해서 오토 스케일을 제공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인티그레이션 특성과 굉장히 잘 맞는 시스템 레벨에서 스케일러빌리티 이걸 제공하는 기술이 이제 컨테이너 기술,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이다라는 거고 인티그레이션 로직도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MSA 성격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도 개발해서 테스트해서 디플로이하는 과정들이 일반 애플리케이션과 똑같은 특성들을 가져요. 저희가 테스트해서 컨테이너에 담고 개발해서 담고 테스트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디플로이하는 과정들 이 전체 과정들이 똑같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CI/CD 파이프라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필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쪽 영역 관련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미팅을 이렇게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테넌트도 굉장히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업무별로, 프로젝트별로 아니면 뭐 도메인별로 결국 다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시스템들을. 그래서 상호 간의 간섭이 없어야 되고 특정 업무만 자주 트래픽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걔만 스케일 아웃을 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저희가 베어메탈이나 VM, 피지컬 머신 같은 데다가 이런 어떤 인티그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면은 업무가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는 이상에는 특정 업무만 저희가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한다면 저희가 정말로 스케일 아웃을 많이 해야 되는 업무만 하나의 이제 컨테이너에 담아두고 걔만 알아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API 매니지먼트입니다. 세 개의 이제 필라 중에 세 번째이고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키워드인 것 같아요. API 매니지먼트 기술은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사실은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얘가 주는 베너핏이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을 한다. 모든 시스템들, 모든 어떤 이제 플랫폼들이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만 딱 노출을 시켜놓고 나면 잘 만들어진 API를 어딘가에 잘 등록시켜 놓고 누구나 다 접속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을 한다면 이 API 매니지먼트는 API 기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직 좀 그 영역을 나눠서 적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외 서비스 뭐 이런 형태들은 분명히 이제 오픈 API 형태로 API를 많이 제공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던 이제 레가시 시스템도 있죠. EAI나 ESB 등등과의 어떤 듀 때문에 이제 영역을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에 점점 더 많이 확산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API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재사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요즘은 이제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API를 처음에 만들고 등록해서 라이프 사이클이죠.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등록한 다음에 테스트해서 디플로이까지 전체를 관리를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안 문제들 이제 많이 해결책들을 나와 있고,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개발자 포탈, 사용자 포탈 등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까지 굉장히 좀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어질리티가 분명히 어질리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드햇 솔루션들을 먼저 그 다음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나왔던 세 개의 필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레드햇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레이어로는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3필러에 맞춘 거죠. 맨 먼저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입니다.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칭해서 파스라고 부르는 솔루션이면서 컨테이너를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다음 위에가 이제 분산된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미의 ESB 솔루션과 MQ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솔루션. 그다음에 위에가 3스케일, 레드햇 3스케일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인데,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솔루션들이 따로따로 놀지를 않아요. 전부 다 이제 컨테이너화 되어서 전부 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오픈시프트라는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탑재될 수 있고, 원하면 탑재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각각의 유연한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은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린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퓨즈 AMQ라는 솔루션도 보면 다양한 이제 뭐 통합 패턴들,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패턴이라고 하는 뭐 EIP 패턴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댑터들,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들, 데이터 변환 등등의 일반적인 이제 ESB와 유사한 기능들 제공하고, MQ도 상상하시는 어떤 그런 메시징 솔루션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패턴 통합 방식들을 이제 제공을 하죠.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에자일 인티그레이션 필요한 어떤 기능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퀘어먼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뭐 동기식, 비동기식, 대량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오픈 API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공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인티그레이션에 관련된 요건들이 있을 것인데, 이 전체를 사실은 다 이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햇의 퓨즈라는 제품입니다. 퓨즈라는 제품은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라이트웨이트한 ESB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컴포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좀 익으신 컴포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치 자도 보이고요, 카라프도 보이고, 뭐 AMQ, 뭐 카멜 이런 것들 보이시죠? 굉장히 오픈 소스 진영 안에서도 검증되고 기능적으로도 풍부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그런 이제 컴포넌트들의 조합이 이제 레드햇의 퓨즈라는 제품입니다. 이 퓨즈는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이제 일반 설치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인스톨 베이스로 사용을 하시는 버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컨테이너 버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저희는 이제 뭐 퓨즈 FIS라고 부르는데,
퓨즈온 오픈 시프트라는 제품 버전이 하나 있어요. 얘는 왼쪽 제품의 이제 컨테이너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버전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퓨즈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 제품입니다. 얘는 100% 전부 다 뭐랄까 클라우드 기반이면서 뭐랄까 로우 코드.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가 전혀 코딩을 하지 않고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인 거죠.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브라우저 상에서 클릭 드랍 앤 드랍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개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퓨즈 온라인의 화면을 좀 참조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브라우저 상에서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하고 싶어하는 대상들을 코딩 개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좀 편하죠. 근데 물론 이제 기존의 퓨즈 인스톨 버전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아직까지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놨었고 그걸 이제 점점 인핸스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AMQ 메시징 서비스예요. 메시징 큐죠. 큐 기반의 메시지 서비스인데 얘도 보면은 왼쪽에 브로커 인터커넥트 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MQ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스트림이라는 것들이 이제 테크 프리뷰로 현재 들어와 있어요. 곧 이제 정식 버전으로 들어올 건데 AMQ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아시는 바가 대로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릴라이어블리티가 높은 안정성 디스크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재전송, 전송 보장 등등이 가능한 솔루션인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IoT가 나오는 이후부터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기술이 다시 좀 각광을 받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프로토콜 때문이고요. 뭐 MQTT라든지 AMQP라든지 하는 어떤 프로토콜, 그러니까 IoT에서 전통적으로 거의 표준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 제공하는 것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트림이라는 놈이 보면 안에 스트림스라는 게 보면 MSA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MSA를 저희가 구축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애플리케이션 잘게 쪼갠다라고 하죠. 그리고 각각 이제 나름의 어떤 개발 랭귀지라든지 DB라든지 뭐 등등을 알아서 자기 각자 팀들이 만듭니다. 알아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DB가 많이 분산이 돼요.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별도 DB, 뭐 라이트웨이트한 DB 형태로 이렇게 쪼개는데 그 데이터 간에 분산되어 있는 DB 간의 동기화가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산된 MSA를 구현할 때 나타나는 분산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동기화할 것인가를 처리하는 하나의 이제 답변으로 저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 테크 프리뷰 상태로 다음 버전에 들어올 상태입니다. 이게 좀 말을 안 듣네요. 그럼 이제 레드햇의 3스케일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얘도 보면 이제 앞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오픈 API 매니지먼트를 이제 제공하는 기술이고요. 크게 구성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API를 이제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고, API 매니지먼트가 있고, API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기술들, 뭐 포탈이라든지 이제 관리 툴들 하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요것도 똑같이 점선으로 표시한 것 같이 오픈시프트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굉장히 뛰어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 위에 올라가고 개발 과정도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빠르게 좀 어질리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쳐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솔루션은 저희 회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상용 솔루션을 인수를 한 다음에 오픈 서비스화를 오픈을 시킨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시작부터가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클래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뭐 대외 서비스 뭐 이런 용도로 한정짓지 않고 대내외 서비스를 가리지 않는 어떤 API 기반의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쓰시는 데는 보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대응을 하는 고객들 중에는 파트너사가 그러니까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모든 이제 업무들, 결제 업무들, 특히 이제 뭐 결제 업무 등을 이제 API로
API 허브를 구축해서 이제 대외 서비스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픈시프트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어디선가 다 소개를 들으셨거나 오늘 이제 다른 세션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얘가 제공하는 것들은 일단 OS 기반이죠.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술, 리눅스와 도커가 적용된 컨테이너 기술.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너무나 잘 아시는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를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들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들웨어들이 전부 다 100% 앞서 보셨던 것 같이 컨테이너화 되어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중간에 도커라고 이 장편은 좀 옛날 장편, 도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커도 이제 하나의 표준보다는 좀 새로운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크라이오라고 부르는 뭐 CRIO 같은 데서 보면 경량화된 뭐 OCI 같은 데서는 표준화된 컨테이너 기술을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표준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컨테이너 표준들을 잡고 있고요. 요거보다 훨씬 더 경량에 가벼운 어떤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이오라는 조직에서 그런 어떤 표준들을 잡고 그 기술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서머리 하겠습니다.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여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IT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의 대부분의 이제 특히나 이제 분산 시스템이 나오는 시점부터 이 통합은 이제 IT의 정말 화두였습니다. 계속 화두였었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보여져요.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더 상세화되고 뭔가 시스템 숫자가 많아지고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DB가 분산이 되면 될수록 이 통합 이슈는 끝없이 이제 제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어떤 트렌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인티그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하나의 축을 형성할 것이다. 대신에 그만큼 이제 인티그레이션 방식에도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받겠죠. 새로 이 기존 방식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인티그레이션 관련된 기술도 끊임없이 좀 계속 발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경쟁력이 아마 비즈니스 경쟁력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과 레드햇이 제공하는 AGI 인티그레이션 컨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 플러스 인티그레이션 기술과 뭐 민첩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뭐 인티그레이션 기술과 그다음에 방법론, 프랙티스 등등등이 굉장히 잘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를 위해서 이제 레드햇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분산된 통합을 어떻게 잘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방안과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또는 컨테이너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API 된 어떤 관리 방안 등을 이제 제공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술 영역들이 다 쪼개져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는 구현되는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 솔루션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명으로는 레드햇 퓨즈라는 제품과 레드햇 AMQ, 그다음에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제품과 레드햇 3스케일이라는 제품이 사용이 된다. 이상입니다.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좀 받겠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